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아파트 단지엔 가로등 불만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모른다. 이 시간에 누군가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는 걸. 폐지 끌리는 소리. 덜컹 덜컹. 노인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수레를 끌고 나타났다. 8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허리는 반쯤 굽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손놀림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정확했다. 신문은 신문대로, 박스는 박스대로, 젖은 건 빼고 깨끗한 것만 골랐다. 그 모습이 처음엔 안쓰러웠다. 그런데 너무 매일이었다. 아니, 저 할아버지 또야? 새벽마다 저래. 비 오는 날도 나오더라. 저 나이에 폐지를 왜? 혹시 수상한 거 아냐? 주민들 사이에 말이 돌기 시작했다. 요즘은 노인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며. 어느 날은 노인이 폐지를 뒤지다 한 박스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날 이후 주민의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저거 정상은 아니야. 관리사무소로 전화가 들어갔다. 매일 새벽에 수상한 노인이 폐지를 뒤집니다. 혹시 도둑질이나 범죄 연관 아닐까요? 며칠 뒤 경찰이 나왔다. 새벽 4시. 그날도 노인은 같은 자리에 있었다. 경찰이 다가가 말을 걸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노인은 잠시 놀란 눈으로 경찰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금방 치우고 가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도망치려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그를 따라갔다. 노인의 집은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연립주택이었다. 문을 여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다. 집안은 생각보다 너무 정돈돼 있었다. 폐지는 한 장도 없었다. 냄새도 지저분함도 없었다. 그 대신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사진들, 아이들 사진, 유치원 사진, 초등학교 단체 사진, 액자마다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엔 작은 메모. 오늘도 무사히. 노인은 경찰에게 말했다. 폐지는 돈이 필요해서 줍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물었다. 그럼 왜요? 노인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기다리는 겁니다. 40년 전 노인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는 아이들을 좋아했다. 아니, 아이들밖에 없었다. 결혼을 못했다. 아니, 안 했다. 학교가 가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새벽부터 학교에 나가 있었다. 그런데 한 아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 그 아이는 부모가 없었다. 할머니와 둘이 살았다. 그날 비가 많이 왔다. 노인은 아이를 기다렸다. 결국 그날 오후 소식이 왔다. 아이의 가방이 하천에서 발견됐다는. 노인은 그날 이후 매일 새벽
눈이 떠졌다. 제가 그날 집으로 데리러 갔어야 했습니다. 노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교사라면 그래야 했는데 그날 이후 노인은 학교를 그만뒀다. 그리고 아이들이 등교하던 시간에 잠들 수 없게 됐다. 노인은 말했다. 폐지 더미엔 아이들 흔적이 많습니다. 찢어진 공책, 낡은 문제집, 버려진 알림장. 그걸 그냥 못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온다. 씻고, 말리고, 정리해서 사진 옆에 둔다. 경찰이 마지막으로 방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엔 작은 교실이 그대로 있었다. 칠판, 책상, 시간표. 칠판엔 오늘 날짜와 함께 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기다렸다. 며칠 뒤 주민회의가 열렸다. 신고했던 주민들이 그 집에 모였다. 아무도 말을 못했다. 그날 이후 새벽 4시 폐지 끄는 소리는 사라졌다. 대신 아파트 입구엔 매일 새벽 깨끗이 묶인 폐지가 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하나. 오늘도 아이들 덕분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노인을 의심했지만 그는 아직도 누군가의 선생님이었다. 그날 이후의 새벽 4시 사람들은 이제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눈이 떠졌다. 폐지 끄는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이상하게 더 크게 울리는 것이 있었다. 조용함. 그 노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때서야 주민들은 깨달았다. 그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신호였다는 걸. 그를 처음 신고했던 40대 남자는 그날 이후 잠을 못 잤다. 수상해서요. 그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다. 수상했던 건 노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었음을 뒤늦게 알았다. 그는 새벽마다 그 노인의 집 앞을 지나쳤다. 문은 항상 닫혀 있었다. 경찰도 보고서를 썼다. 혐의 없음. 그러나 보고서에 쓸 수 없는 문장이 가슴에 남았다.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였다. 그 경찰은 집에 돌아와 아이의 방문을 열었다. 아이의 가방이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는 가방을 정리하지 못했다. 노인은 그날 이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집안에서 매일 칠판을 지웠다. 그리고 다시 썼다. 오늘도 기다렸다. 지우고 쓰고 지우고 쓰고 누가 보지 않아도 그는 계속 수업을 했다. 며칠 뒤 아파트 관리소로 전화가 왔다. 연립주택에 사시는 어르신이 며칠째 안 보이십니다. 문을 열었을 때 노인은 교실방에 누워 있었다. 눈은 감긴 채였다. 손에는 오래된 공책 한 권이 쥐어져 있었다.
표지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이었다. 공책 안에는 문제가 없었다. 숙제도 없었다. 대신 매 페이지마다 같은 문장이 다른 글씨로 적혀 있었다. 선생님이 미안하다. 그날 데리러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기다려줘서 고맙다. 페이지는 수십 년 분량이었다. 장례식 날 그 노인이 가족이 없다는 걸 주민들은 알았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 전원이 왔다. 누가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 각자 손에 작은 상자를 하나씩 들고 왔다. 그 안에는 아이들이 쓰던 공책, 연필, 지우개가 들어 있었다. 관 위에 그 상자들이 놓였다. 누군가 칠판 대신 하얀 종이를 붙였다. 그리고 그 문장을 썼다. 선생님, 오늘은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울음은 참는 게 아니라 쏟아졌다. 그날 이후 아파트 아이들은 폐지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 어른들은 새벽을 다르게 보게 됐다. 누군가 일찍 일어나 있으면 이제 의심하지 않았다. 그저 묻는다. 어디 가세요? 사람은 기다림으로 늙는다. 그리고 후회로 잠들지 못한다. 그 노인은 평생 아이를 기다렸고 우리는 그 노인을 너무 늦게 알아봤다. 이미 말할 수 없을 만큼 늦은 뒤에 어떤 사람은 도움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끝까지 자기 자리에 서 있을 뿐이다.